요즘 소소한 부위들의 지방흡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. 얼마 전에는 이 뒷목 하부의 볼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, 또 저 음모 있는 쪽에 치골 부위 지방흡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. 오늘은 부유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지방흡입으로 잘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. 포유류의 경우에는 젖을 먹여야 되니까 이 유선 조직이 사타구니에서부터 이 겨드랑이까지 쭉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인간의 경우는 이게 다 이제 태아 때 퇴화돼서 거의 없어지고 진짜 유방 부위만 양쪽으로 한 쌍이 남게 되죠. 태아의 숫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. 그런데 간혹은 이 유선 조직이 퇴화되지 않고 좀 남아있게 되는 경우가 있고, 특히 이제 겨드랑이 부위에 이게 남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동양 여성에서 더 많아서 약 5%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, 저에게 이제 팔 부위나 겨드랑이 지방흡입을 문의하는 분들을 제가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부유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다만 단순하게 지방이 증가하고 그것 때문에 피부가 좀 확장돼서 겨드랑이 부위가 불룩하게 보이는 가성 부유방 이런 것과는 좀 구분을 해줘야 되겠고요. 이 부유방은 보통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불편한 증상이 있거나 또는 모양의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수술적인 조치가 필요하겠죠. 불편한 증상은 일반적인 진짜 유방에서 생기는 증상들이 다 생길 수가 있어요. 임신이나 생리 때 호르몬 영향으로 이제 부피가 증가하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유즙이 생길 수도 있고요. 유방에 생기는 질병들이 또 다 생길 수가 있어요. 유선염이나 양성 또는 악성 종양들이 다 생길 수가 있죠. 그런데 실제로 문제를 생기는 거는 미용적인 문제가 되겠죠. 모양이 이제 불룩하게 튀어나와서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, 제 경우는 이제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. 부유방의 성분은 나누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유선 조직, 지방, 덮고 있는 피부, 이 세 가지죠. 유선 조직은 부유방을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덩어리가 되겠고, 진짜 유방과 마찬가지로 유선 조직 위를 덮고 있는 지방 조직이 제법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여성의 유방이 단순히 내용물이 이렇게 많아져서 피부가 확장되는 건 아니죠. 호르몬 등의 영향으로 내용물보다 더 이제 많이 피부가 확장되게 되는데, 부유방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내부의 볼륨보다도 이 피부가 좀 더 많이 확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추가로 이 부유방의 크기와 관계없이 부유두, 즉 젖꼭지가 만들어지는 분도 있어요. 이게 정상적인 환경이 아니니까 진짜 유두처럼 발달하지는 않고 좀 미숙하게 생기면서 사마귀처럼 보이거나 또는 커피빈처럼 이런 선 같은 구조로 이렇게 살짝 보이는 분들이 있어서 본인들이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. 일반적인 피하지방처럼 부드럽게 만져지지가 않고 그냥 단단하고 불규칙하게 뭔가 만져지는 경우가 있고, 또 미숙하지만 유두같이 보이는 그런 성분이 있으면 거의 부유방을 의심할 수가 있고, 초음파나 좀 더 복잡한 검사로 확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문제가 되는 경우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죠. 진짜 부유방이 아니고 그냥 지방의 증가만 있는 경우에는 지방흡입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. 단독으로 이 부위만 독특하게 시술할 수도 있겠고, 또는 팔이나 등 수술할 때 같이 겨드랑이 부위가 이제 포함되면서 지방흡입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죠. 이 경우는 보통 피부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방흡입을 해주면은 이 피부도 안쪽으로 잘 모여서 큰 탈 없이 잘 낫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. 진짜 부유방의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린 세 가지 문제를 다 잘 해결을 해야 되겠죠. 지방은 역시 지방흡입으로 잘 해결할 수가 있고, 유선 조직은 과거에는 이 겨드랑이 앞쪽으로 절개를 몇 센치 이렇게 만들어서 유선 조직을 들여다봐가면서 칼로 다 제거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했는데, 요즘은 경험 많은 지방흡입 시술자들이 좀 강력한 장비를 써서 지방흡입 방식으로 유선 조직을 대부분 잘 제거할 수가 있어요.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경험 많은 좋은 시술자를 만나서 절개를 조금만 만들고 지방흡입 방식으로 좋은 부유방 제거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수술 자체나 회복 과정, 또 흉터에서도 훨씬 장점이 있죠.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피부가 확장되어 있다는 거죠. 일반적인 지방흡입에서 제가 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게 내용물 제거 시에
이미 확장되었던 이 피부가 안으로 모이면서 찌그러지거나 처지는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. 부유방은 피부가 더 많이 확장되어 있는 상태가 많아서 이게 역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. 그런데 또 이 범위가 좁으니까 제가 지방흡입을 하면서 피부 리프팅 타이트닝을 열심히 해주면 또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기는 합니다. 그런데 간혹 피부 확장이 이미 너무 많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피부를 절제해내고 봉합해주는 수술을 할 수가 있겠죠. 이 부분에 이제 절개를 하고 피부를 잘라낸 후에 이제 봉합을 하게 되죠. 수술 과정이 이제 번거롭고 회복 과정도 좀 복잡하고 흉터도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죠. 제가 상담할 때 이런 피부 절제 수술이 필요하면 당연히 이제 권해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심한 분들은 저는 사실은 잘 만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지방흡입 방식의 부유방 제거 수술은 그렇게 복잡한 수술이 아니죠. 겨드랑이 앞쪽에 작은 절개를 내고 유선 조직과 지방을 제거하고 피부를 좀 리프팅을 해주고 봉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며칠간 잘 압박을 해주면 되는 수술이죠. 그런데 저 경우도 그렇고 보통은 이제 팔, 등 수술 뭐 동시에 할 때 이 겨드랑이 부위를 같이 하면서 부유방 제거를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. 심한 부유방만 아니라면 이 겨드랑이 지방흡입 때 제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지방흡입을 해주면 뭐 큰 문제 없이 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. 저는 팔이나 등 수술할 때 이 겨드랑이 뒤쪽에 여기에 이제 상처를 내고 양쪽에 하나씩만 내고 모든 부위를 다 지방흡입을 하게 되죠. 그래서 부유방의 경우도 이 절개를 이용해서 그냥 같이 보통 시술을 하게 되고요. 조금 심한 부유방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이 겨드랑이 앞쪽에 아까 단독 시술할 때 내는 그 부위에 상처를 추가를 하나 더 내서 같이 시술할 수도 있습니다. 부유방이 있었던 부위는 지방흡입한 수술한 후에 물이 고이는 이런 장액종이 생기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수술한 후에 관리를 좀 더 잘 해줘야 되는데 제가 오랜 경험을 해봤는데 이런 문제도 특별히 많지는 않았습니다. 제가 오랜 세월 겨드랑이 지방흡입 하면서 이 부유방 지방흡입을 같이 해줬죠. 그리고 대부분에서 큰 문제 없고 만족스러운 결과들을 만들었고요. 이런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경험 많은 시술자를 만나서 좋은 상담을 해보셨고 수술을 받으시면 잘 해결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